우선 첨삭에 앞서서 이번 문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제시문 바의 용기에 대한 맹자의 주장을 활용해서, 그럼 일단은 맹자의 주장이 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지. 여기 기준이 되고요. 라에 나타난 나의 변화를 설명하세요. 이게 첫 번째 문제. 그럼 라에 나타난 나의 변화가 설명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중에서도 사실은 변화라고 했으니까, 변화라고 하는 건 전과 후를 모두 논의를 해줘야지 완전하게 변화에 대해 설명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시문 바의 시인이 보여준 용기는, 시인이 뭔가 해줬겠네? 용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 이게 맹자가 말한 용기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말을 해줘야 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까 기준에 나왔던 맹자의 용기에 대한 주장에서는 맹자가 말한 용기가 최소한 2개 이상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우리한테 물어봤겠지. 그지? 아마도 보면 맹자 용기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라고 설명을 하겠네요. 일단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고, 기준은 1개고 대상은 2개였지. 기준은 제시문 마 1개, 대상은 지금 라에 나타난 나의 변화와 바에 나타난 시인이 보여준 어떤 행동일 거야. 이럴 때는 우리가 기준을 먼저 설정하고, 무슨 얘기냐면 기준이 1개고 이 1개의 기준이 대상 2개 모두 적용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얘를 공통기준이라고 불러요. 공통기준이 있을 때는 기준을 먼저 설정해주고 기준 말을 요약해주고 핵심 상수, 그 다음에 이 기준에 따라서 라가 어떻게 설명된다 라는 걸 2가지식으로 나타내 준다면, 걔를 우리가 주장을 먼저 해주고 이 기준에 따르면 라의 나의 변화는 이렇게 설명된다. 그 다음 대상, 제시문 라의 나는 이렇게 변화했다. 전은 이랬고 후는 이랬다. 3번이 이러한 나의 변화, 그 중에서도 이제 변화 후의 모습은 이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변화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적용이다. 이 적용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대상에서 설명한 이 팩트가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의미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대목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문제 푼 거야. 나의 변화를 설명하시오를 해결한 거고요. 3번째 문단 넘어와서는 이제 이거 풀어야지. 바의 시인이 보여준 용기는 맹자가 말한 용기 중 어느 것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하는 게 첫 번째 나올 것이고, 2가지식으로. 그 다음에 그럼 시인이 도대체 무슨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대상이야. 논의 대상인 시인이 보여준 어떤 팩트, 행동을 말해주고, 이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맹자가 말한 용기 중 어디에 해당된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적용이다. 이렇게 써주면은 우리는 또 이제 이 마지막 요구사항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2가지식으로 완결적으로 대답한 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3문단 구성해봤어요. 물론 쌤이 매번 사실 설명하듯이 이게 표준전개에 따른 이제 구조인데, 표준전개라고 하는 건 정답 중에 1가지 가능성일 뿐이지 그게 유일한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훈련시키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시험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고 우리의 답안의 구조도 충분히 훌륭한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좀 심플하고 명쾌한 2가지의 기본 요소를 잘 담아서 이렇게 연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용을 보면은 일단 맹자의 용기, 요게 이제 그 내용인데, 진정한 용기란 건 의리지용이다, 이게 도덕적 신념에 따른 행동하는 용기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 말고도 혈기지용이란 것도 있었어. 2개 있다 그랬잖아. 근데 혈기지용은 말 그대로 이제 그 깡으로, 악으로 깡으로 이제 이겨내는 그런 용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의리지용에 비해서는 좀 별로다라고 맹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라에 대해서 한번 볼게. 얘는 이제 요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얘가 이제 변화를 했다고 했잖아. 어떻게 변화했냐면은 처음에는 자존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과하기 어려워했으나, 이게 전의 모습이야. 사과하기 어려워했다는 건 결국 사과를 안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용기를 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양심에 의거해서 용기를 내서 사과했다. 양심 의거 때 이게 의리지용이거든요.
자신의 도덕적 양심을 의거해서 용기를 냈다. 그래서 얘는 진정한 용기에 해당하는 의리지용을 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팩트가 있었고요. 제시운 바의 시인은 어땠냐? 언제나 진실을 말한다는 도덕적 신념을 관철하고자 억압 정권에 맞서서 헌거했다. 이렇게 나오죠. 사실 쌤이 여기다가 이제 해석을 반영해서 써놨는데 자기는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 책을 불태워라라고 하면서 그 폭력적인 정권에 항거하는, 좀 시위하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담아서 글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도 이제 자신의 양심에 따른 이것이 올바르다, 이것이 진실이다 라고 하는 신념에 기반한 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사실상 의리지용을 냈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요게 내용이야. 그래서 뭐 예시 답안을 살짝 보자면 다 읽진 않을게.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기준의 핵상으로 쌤이 아까 말해줬던 구조로 쓴 겁니다. 진정한 용기란 도덕적 신념에 따라 담대히 행한 용기다. 이게 최종 결론이었어. 기준의 최종 결론을 우리가 이제 주장, 핵심 문장으로 삼아서 써주면 기준의 요약도 우리가 두 갈식으로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상수, 나머지는 이제 출처 밝히면서 디테일 써주는 거야. 이때는 모두 쓰냐면은 혈기지용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것도 훌륭하지만 양심에 따른 의리지용이 더 좋다 라고 해줘야 돼. 이때 혈기지용을 아예 소개를 안 해주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여기 가서는 맹자가 말한 용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소개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글을 읽는 독자는, 아니 의리지용밖에 소개를 안 했으면 내가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뭐 그 중에서 뭐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2개 이상 소개를 해줬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2개를 설명해주고 나서 그 중에서 의리지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이게 맹자가 말한 용기 중 어디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말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혈기지용도 설명해주고 의리지용도 설명해주는 게 필요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나의 변화를 설명한다는 거니까, 봐봐, 나가 변화된 모습을 보인 것도 이 변화를 지칭해줘야 돼요. 진정한 용기는 의리지용 냈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잘했고요. 뭐 잘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쌤이 쓴 거니까.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게 대상이 나온다고 했죠. 나는 말도 안 듣는 증세를 갖고 있는 학생에게 실수를 했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자격지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다가, 여기가 이제 전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 하면서 이게 변화 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는데, 도덕적 양심에 기대서 용기를 내고 해야 할 말, 즉 사과를 하게 된다. 그래서 사과를 했다는 팩트까지 전달했고요. 그래서 도덕성에 따라서 용기를 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리지용이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할 필요까지도 없어. 물론 여기서 이미 얘기를 해줬죠. 강조할 필요까지 없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변화를 설명하라고 했지. 여기서는 밑에서는 용기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물어봤죠.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의리지용이냐 혈기지용이냐 중에서 의리지용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변화를 설명하라고만 했기 때문에 맹자가 말하는 진정한 용기를 냈다라고만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진정한 용기를 냈다라고 설명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로 다시 돌아와서, 시인은 같은 용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용기가 위에서 말한 의리지용이죠. 그래서 의리지용이라는 걸 이제 표시를 했으니까 잘한 거고, 그 다음에 시인이 어떤 팩트를 보여줬느냐 설명하겠죠. 진실만을 말한다는 신념에 따라 살아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억압적 정권에 대해서 항거한다. 팩트를 딱 보여주고, 팩트는 대상 제시문에 나와 있는 기준이 관심 있어 하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면 돼요. 그게 이제 대상의 팩트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여기서 소개를 해주는 거야. 이것이 바로 도덕적 신념에 따라 행하는 진정한 의리지용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의리지용을 강조하는 거는 필요했죠.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정답의 구조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읽어볼게. 선한 본성을 실현하는 내면화된 용기야말로 진정한 용기이다. 이 기준의 핵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기준의 핵으로서는 그럼 잘 썼냐 싶을까? 선한 본성을 실현하는 내면화된 용기야말로 진정한 용기다. 맹자가 말한 진정한 용기라는 건 사실 의리지용에 해당하는 거였고, 의리지용의 핵심은 도덕적인 양심,
기반한 용기였어요. 그 내용이 잘 나타났느냐? 선한 본성을 실현하는 내면화된 용기.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덕이나 혹은 뭐 윤리의식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 그게 이제 의리지용의 핵심인데, 선한 본성을 실현한다? 이 선한 본성이 이제 착한 거니까 윤리적인 거라고 봐줘야 되는지, 그게 좀 애매해. 이제 이 부분이 연결할 만한 그 여지는 있는데 명쾌하진 않습니다. 이거를 내면화했다? 애매해요. 사실상 이제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이 등장하는 게 필요했는데, 사실 그래서 기준 핵부터 아주 명쾌하다고 보기엔 좀 힘들었어. 이게 결론인가? 그러면은 좀 애매했고, 그 다음에 대신은 마에서 맹자는 출처 밝히는 건 잘했고, 이러한 용기를 부동심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자신의 마음을 주로 삼을 때 확립되는 마음가짐이다. 이런 내용이 제시문에 있었던 건 맞는데요. 이 내용이 굳이 들어갈 필요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약적으로 설명하는 거잖아. 요약적으로 설명하면은 맹자가 말하는 그 두 가지 용기는 의리지용과 혈기지용이고, 그 중에서 의리지용이 진정한 용기다 라는 걸 설명하면 되는데, 거기에 방금 쌤이 말한 핵심적인 내용에 굳이 이제 들어갈 필요는 없는 그런 좀 부연 설명 차원의 내용이었어요. 필요 없었고, 사실은 날려도 되고요. 그는 상대방을 이기려는 것과 혈기의 단련을 기반으로 하는 혈기지용보다, 이건 혈기지용에 대한 나름대로 괜찮은 설명이었습니다. 소개를 한 것도 잘했고요. 진실된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는 의리지용을 더 높게 평가했다. 이것도 잘했어. 의리지용에 대해서 진실된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다도 맞았고요. 이걸 더 높게 평가했다는 것도 맞았어. 잘했어. 이 친구도 지금 보면은 의리지용의 실체를 잘 파악한 거야. 진실된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잖아. 잘 파악하고 있잖아. 요 내용을 이 첫 번째 문장에다 소개를 해줬으면 됐는데, 첫 번째는 그냥 선한 본성이라고만 해가지고 좀 애매했죠.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의리지용과 혈기지용 중에 의리지용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얘가 핵심이 맞아.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이 친구는 이거 전체를 아우르는 약간 상위 개념어? 상위적인 맥락에서 첫 문장을 서술하려고 했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드는데, 그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의리지용이나 혈기지용이 모두 이제 핵심으로 포괄할 만한, 최종 결론으로 포괄할 만한 내용이어서 둘 다 고려하려고 했을 때 이제 좀 더 포괄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거지, 지금은 얘가 더 중요한 거야. 그냥 얘는 별로 안 중요한 거야. 그럼 얘만 핵심으로 세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두루뭉술하게 쓴 게 사실은 인정할 만한 맥락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쉬워요. 붙는 글은 아니에요. 이미 합격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보자고. 맹자가 중시한 내면화된 용기는, 봐봐, 이렇게 지금 내면화된 용기라고 했잖아. 얘가 지금 이렇게 썼거든. 내면화된 용기. 얘를 지칭한 거야. 근데 사실 의리지용의 내용으로 설명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면화된 용기 말고 뭐 양심에 따른 용기는 이렇게 해줘야 돼. 혹은 진정한 용기는 이라고 하든지. 왜냐면 더 높게 평가한 진정한 용기라고 보여질 테니까. 여기서 지칭한 것도 사실은 에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설정한 기준의 핵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기준의 핵을 잘못 설정했으니까 여기도 에러가 난 거야. 쉽죠. 재심을 나에 나타나는 나의 변화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나의 변화를 잘 설명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 화자는 평소 삶을 이겨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상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이거는 변화 전 모습과 관련된 배경 맥락이니까 관련된 팩트라고는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어. 그러나 이러한 경쟁 심리를 버리고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자. 자신감을 가져. 사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다. 자신감을 갖는다는 게 나름 용기를 냈다라는 면이랑 관련돼 있다고는 볼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의리지용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 여기서 양심이나 도덕이나 이게 올바른 것 같다라고 뭐 그런 내용으로 팩트를 서술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경쟁 심리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혈기지용적인 면을 버렸다라고 설명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나름 괜찮은데 결국 여기로 가야 돼. 그러니까 무엇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용기를 내서 사과했다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부분만으로는 좀 모자란 거야. 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고민을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버렸다는 걸로 그게 충분히 설명되진 않습니다. 좀 아쉽네요. 그래서 이처럼부터 이제 미닝으로 보입니다. 적용으로 보이는데 한번 보자.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를 지금 왜 얘기할까? 아, 이게 아마도 앞에서 부동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부동심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지.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주로 삼는 바, 확립되는 마음이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요 얘기를 할 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써 이제 의리지용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리지용을 설명할 때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요소인 거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사실 그 얘기를 안 해줘도 됐었지. 아까 쌤이 설명했듯이. 근데 요 얘기를 이제 적용을 해줬거든. 흔들리지 않고. 애매했어. 그러니까 의리지용의 핵심인 양심이나 도덕을 이 친구가 기준에서 명쾌하게 설명을 못 해줬죠. 설정을 잘 못 해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지금 들어가는 게 계속 애매한 거야. 여기서 계속 보일 수 있듯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있잖아. 기준 설정이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준 독해는 대상 제시문에 대한 독해보다 훨씬 자세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더 읽어보자. 스스로 반성하여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면 의리지용의 용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아쉬운 게 얘 지금 봐봐. 그렇게 하면 의리지용의 용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 용기 실현 안 했다는 거거든. 근데 의리지용의 용기를 실현했어요. 자기 양심의 고민을 통해서 용기 냈단 말이야. 얘는 이제 아예 의리지용을 못 냈다고 생각하는 거네. 그 용기를 안 낸 거거든. 결국 못 낸 거거든. 이러면 처음부터 더 꼬이는 거야. 왜냐면은 얘 첫 문장에 뭐라 그랬어? 두 번째 문장 시작할 때 내면에 대한 용기가 나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며. 용기를 냈다고 처음에 얘기했잖아. 특히나 맹자가 중시한 용기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의리지용을 냈다라고 처음에 얘기한 거잖아. 근데 왜 의리지용 용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냐고. 모순인데? 아,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이거는. 넘어가서 대신은 바의 시인 또한 의리지용의 용기를 실천하고 있다. 이것도 황당한데 일단 이건 맞거든. 바는 의리지용 용기 실천한 게 맞아요. 또한이라고 했네. 그럼 앞에도 의리지용 용기를 실천했다는 얘기잖아. 근데 안 했다며 아직. 이거 뭐야? 여기도 모순인데? 개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문단 자체는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을 잘못 설명한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얘 읽어볼게. 시인은 어떻게 했는가? 그는 자신의 작품에서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맞아. 이를 토대로 억압적인 정권에 저항했다. 너 맞아요. 잘했어. 팩트 써서 잘했어. 미닝 볼게. 이는 의리지용의 진실과 정의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성격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진실과 정의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성격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나름 인정. 나름 인정. 엄청 잘했느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핵심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얘는 나름 오케이. 나머지가 망했기 때문에 합격 점수는 절대 안 나옵니다. 강탈이에요. 쌤이 이제 뭐 이렇게 첨삭해줄 때 포장해서 좋게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을 해줄 수밖에 없어서 망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 망했는지는 충분히 설명한 것 같아요. 두 번째 글 볼게요.
진정한 용기란 스스로에게 떳떳한 도덕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도덕성을 전제로 용기를 냈다는 게 의리지용의 핵심 맞았고 그게 진정한 용기였지. 인정할 수 있어요. 잘했어. 재심은 마에 따르면 맹자는 해서 출처 표시도 잘했고 용기를 혈기지용과 의리지용으로 나눈다. 는 것도 잘했어. 둘 다 설명을 해줬어야 됐지. 혈기지용은 승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박국류의 용기와 승패에 관계없이 고통 없는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맹시사 용기로 나눈다. 잘했는데요. 이 박국류나 맹시사는 사례적인 차원이어서 굳이 얘네까지 들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적인 차원은 조금 이제 덜어내주는 게 요약으로서는 더 좋은 글이라고 볼 수 있어. 얘만 좀 빼주고요. 그러나 이들의 용기보단 진실과 의로움으로 이루어지는 증자 빼도 되고 의리지용을 진정한 용기라고 주장한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덜어내면은 뭐 손색이 없는 수준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맹자 입장에서 보면 그치 앞에 논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표지를 잘 설정한 거야. 이런 얘기 없으면 또 이제 곤란하거든. 나의 나는 진정한 용기로의 변화를 한다. 잘했습니다. 훌륭한 주장이고요. 그러면 변화가 어떻게 나은지 서술하겠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음에도 학생에게 사과를 하지 못하던 모습에서 이제 변화했다는 얘기네. 그치, 용기를 못 냈던 모습이죠. 자신감을 갖고 사과를 하기 때문이다. 자상감은 뭐야? 못하겠죠. 자신감을 갖고 사과를 하기 때문이다. 골 때리네. 아니 그 양심의 고민 어디 있어? 그냥 자신감 가지면 의리지용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봐봐. 진실과 의로움으로 이루어지는 용기여야 되잖아. 진실과 의로움에 대한 고민이 있었잖아. 이게 뭐가 맞는 걸까? 스스로 떳떳하다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 근데 그 얘기를 디테일을 너무 싹 뺀 거 아니야? 그냥 자신감이라고 얘기하면 좀 모자란데. 그래서 자상감은 뭐예요? 이건 그냥 놀리는 거예요. 미안해. 아쉽네. 이게 조금 아쉽네. 미닝 볼게. 이는 나가 북극류의 혈기지용에서 북극류 빼도 됩니다. 증자에 빼고 의리지용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름 설명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의리지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왜 의리지용에 해당하는지 설명을 해줘야지. 양심이나 진실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의미를 얘기하려면은 이 팩트가 왜 의리지용인지를 설명해줘야 돼. 그 연결고리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게 이 친구도 좀 약했네요. 아쉽네. 붙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합격 수준 아니에요. 아쉬웠어. 보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건 좋은 센스야. 결론은 동일하다는 얘기잖아. 의리지용이었으니까. 맞아. 바의 시인 역시 증자의 의리지용의 태도를 보인다. 맞아요. 뭐 증자만 빼면 되고. 결론은 훌륭하다. 작가로서 이미 추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이 정권에 의해 위험한 지식으로 분류되고 태워지길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팩트를 보인다는 얘기죠. 이런 사실관계를 보여줬다. 그래서 내용은 위험한 지식으로 분류되고 불태워지길 원한다. 충분한가? 쌤이 이렇게 뜸들이는 이유는 애매한 면이 있기 때문이겠지. 무슨 말이냐면 봐봐. 자신의 책이 정권에 의해 위험한 지식으로 분류되고 태워지길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게 아니 그 위험한 지식으로 분류되고 태워지길 원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결국 그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억압적인 정권, 즉 불량한 독재적인 정권이 이걸 위험한 지식으로 뭐 빨간 책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그래서 태우는 거잖아. 이게 진실된 얘기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위험한 지식이다 불태운다 이런 말만 한 거야.
근데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 얘기 명확하게 안 해줬는데, 그러니까 팩트 대상의 팩트를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아쉽네요. 아쉬워요. 그래서 미닝 보자. 이러한 시인의 모습은 자신의 책이 정권에 의해 패배하는 것에 상관없이 아마도 혈기지용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진실만을 지필했다는 당당한 자긍심에서 나오는 용기다. 이걸 여기에서라도 한 거는 잘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혈기지용이 아니라 의리지용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진실이란 면은 있으니까, 그죠? 이 친구도 위에서 얘기했죠. 진실과 의로움으로. 이건 잘한 거야. 미닝으로서는 좋아요. 근데 여기랑 관련된 팩트 서술할 때도 이미 시인이 이런 얘기 하잖아. 진실 얘기 하잖아. 그 얘기를 팩트로서도 가져오는 건 필요했다. 미닝은 요거 자체로는 괜찮았다. 즉 증자의 의리지용을 보인다는 것이다. 증자는 뭐 빼도 된다는 얘기 아까 했고, 의리지용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거는 아까보다 낫네. 아까는 그냥 의리지용으로 변한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 거의 약간 우긴 수준인데,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이제 그 어디 있어? 진실, 당당한 자긍심에서 나온 용기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의리지용이다 라고 어느 정도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커버를 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얘도 붙었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붙으려면은, 그러니까 사실 쌤이 뭐 쉽게 너무 좀 냉정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쌤이 합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려면은 그냥 앵간히 잘 쓴 걸로는 안 돼서 그래. 합격은 있잖아. 상위 5%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겁나게 잘 써야 돼. 겁나게 잘 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완벽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니지. 그런 건 아니야. 그건 오해지. 근데 굵직하게 틀린 건 없어야 돼. 중대한 실수는 빵개여야 된다. 그래야지 붙는 거야. 그래서 둘 다 이제 합격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재첨삭을 쌤이 이제 요청할 수밖에 없네요. 제작성 해서 다시 보내주세요. 쌤이 다시 해주도록 할게요. 그렇죠? 고생했어요.